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제 무슨 혐오 발언이 어떻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듯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번에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급기야는 국회 윤리를 통해서 제명을 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은밀한 부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말의 편에 서주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한 것처럼 저는 단계적 질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잔연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뭐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뭐 은밀한 부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좀 넘어서는 발언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제 무슨 뭐 혐오 발언이 어떻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듯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번에 그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많은 스피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결국에는 그런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런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공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용 가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는 급기야는 뭐 국회 윤리를 통해서 뭐 제명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도를 할 때도 언론인들께서도 보시면 굉장히 어떤 범죄자의 범행이 흉악하면은 그 보도 자체도 아무리 순화를 한다 하더라도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아무리 표현을 정제한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연상되는 것 자체는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론인들께서 그런 어떤 잔혹한 사건에 대한 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것은 그럼 앞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러면 오히려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를 일으킬 거면 차라리 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를 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극한 논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당 언론사가 가장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단독 보도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전투표가 이제 다음날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거짓 주장에 기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나 씨의 사진이 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매체가 기사 내 사진으로 삽입한 그 사진이 뜬 것이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시기에 다수의 언론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리나 씨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했답니다. 예,